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슬라이드 4번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표 슬라이드를 만들어라 그겁니다. 해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슬라이드 4번이 이제 표 슬라이드로 나옵니다. 자, 그때 이제 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해서 일단은 맨 처음에 이제 제목 먼저 바꿔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표를 만들면 되는데, 지금 얘가 여기 1열, 여기가 2열, 그리고 여기가 1행, 2행, 3행, 4행이요. 해서 4행 2열짜리 표를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들고 나서 그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기호를 삽입해서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정의다, 공통 역할이다 해서 이런 것도 이제 도형으로 만들고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의사 코드다, 순서도다, 이거는 도형 안에다가 또 다른 도형을 또 집어넣은 거예요. 두 개 도형을 이제 삽입해서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건데, 그때 이 도형을 봤을 때 뭘 먼저 집어넣어야 돼요? 사각형 얘를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마른 목골을 그 위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보면 이제 도형하고 표 작성 기능을 이용해서 슬라이드를 작성해라. 그때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그 글꼴은 도둠체 18포인트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상단에 있는 도형은 두 개의 도형을 조합해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요. 좌측 도형. 좌측에 있는 정의하고 공통 역할이요. 이 두 개는 그라데이션 효과를 선형 아래쪽으로 그렇게 줘라. 그리고 표 스타일은 테마 스타일 1, 강조 1을 이용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맨 처음에 이 글씨 먼저, 이 제목 먼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우리 4행 2열짜리 표 만들어서 이 글씨 먼저 집어넣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제 4번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우리가 제목을 입력하시오. 여기를 클릭해서 제목 먼저 써줘야죠. B. 알고리즘의 표현 방법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표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표를 집어넣을 때는 요 첫 번째 게 표, 두 번째 게 이제 차트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표를 집어넣을 거니까 요 첫 번째 아이콘 있죠? 얘를 이제 선택을 해주면 돼요. 선택하게 되면 열하고 행의 개수를 써라.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2열짜리 만들 거죠. 열은 두 개를 만들 거고, 그리고 행의 개수는 총 4개짜리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의 이제 표가 작성이 됩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이 표 스타일이요. 표 스타일 먼저 이제 수정을 하고, 그리고 글씨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따로따로 칸이 작성이 돼 있는데, 그 두 칸을 이제 한 칸으로 합쳐서 병합을 먼저 시켜놓고 글씨를 이제 입력을 할 겁니다. 그때 이제 표 스타일은 테마 스타일 1, 강조 1로 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 먼저 이제 설정하고 하자고요. 자, 우리가 표를 선택하게 되면 표 도구하고 지금처럼 이런 메뉴가 생기고, 그 중에서 이제 디자인이요. 디자인에 보게 되면 머리글 행이다, 줄무늬 행이다 하고 요게 있습니다. 요 두 개를 이제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 아무것도 없는 게 이제 만들어질 거고요. 그때 우리 표 스타일을 바꿀 거예요. 표 스타일, 요 삼각형 눌러서 쭉 나타나면 이 중에서 이제 테마 스타일 1, 강조 1이라는 걸 선택하면 됩니다. 그때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전부 다 이제 제목이 다 떠요. 제목이 다 뜨는데, 그때 이제 테마 스타일 1, 강조 1이 얘요. 해서 얘를 선택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 좀 시키자고요. 우리 여기 표 도구에 보게 되면 레이아웃 있죠. 이 레이아웃에 가게 되면 얘가 이제 가로로 가운데 정렬하겠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글씨를 썼을 때 표 안에서 한 칸 안에서 이제 세로로 가운데 정렬하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얘랑 둘 다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때 이제 이거를 선택을 할 때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만약에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가로 세로 이거를 가운데 정렬로 바꾸게 되면 요 한 칸만 그렇게 바뀌어요. 한 칸만 바뀌니까 꼭 표 테두리 있죠. 테두리. 여기가 됐든 아래쪽이 됐든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테두리를 한번 클릭을 먼저 해줘야 돼요. 지금처럼 깜빡거리는 상태에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표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둘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글자 모양도 좀 바꾸자고요. 우리 홈이라는 메뉴에 가면은 글자 모양하고 크기하고 여기서 이제 선택할 수 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글자 모양 크기 바꿀 때도 이 표 안에 어딘가에서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도둠 엔터, 그리고 18포인트는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글자 모양 크기 정렬 상태 바꿨습니다. 그래서 글자 모양 크기 정렬 상태 이런 거 바꿀 때는 이 표 안에서 커서가 깜빡거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문제 봤을 때 여기 칸이랑 여기 칸은 따로따로 이렇게 있는 게 맞고, 그 밑에 칸은 이 두 칸이 이제 한 칸이 돼야 되고, 그 4번 행도, 네 번째 행도 이 두 칸이 한 칸으로 돼야 됩니다. 그 모양부터 만들자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3행에 있는 거 얘네 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메뉴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셀 병합이라는 거 선택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두 칸이 한 칸으로 그렇게 합쳐졌고요. 그 다음에 4행도 그렇게 만들어줘야죠. 해서 둘 다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병합이요. 그래서 우리가 셀 병합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메뉴를 이용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표 도구의 레이아웃 이쪽으로 가면 돼요. 레이아웃에 가게 되면 셀 병합하고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 둘 다 선택해 놓고 얘 클릭하면 되겠죠. 얘네 둘 선택해주고 얘 클릭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안에다가 이제 내용만 입력하면 되겠죠. 자, 이제 글씨 쓰는 거는 그냥 시간 관계상 제가 입력한 거 그거 가지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 입력할 때 그냥 쭉쭉 입력했어요. 엔터 안 치고 쭉쭉 전부 다 입력을 원래는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 을까지 쓰고 나면 더 이상 뒤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알아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엔터 없이 그냥 쭉쭉 입력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요 칸이요. 요 칸 좀 보자고요. 문제. 자,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는 요 칸은 순서대로 직접 그려보면 알고리즘을 하고 을에서 끝났고 그 밑에 이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음 얘가 이제 와야 되는데 이 옆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엔터를 안 치고 그냥 입력하게 되면 이 보다라는 이 글자가 요 뒤로 올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요 칸만 요 자리에서 여기서 이제 엔터요. 엔터 써서 줄바꿈을 해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음 이거를 이제 그 다음 줄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자 앞에서 이제 엔터를 쳐서 그 밑에 줄로 내려주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특별하게 손 안 대도 우리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 앞에 우리가 표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 앞에다가 이제 도형도 넣어야 되고 위에도 도형을 넣어야죠. 그러면 왼쪽하고 위쪽은 공간을 좀 띄워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칸은 안고 고자 뒤에서 이제 줄바꿈이 되게끔 그리고 여기는 지식 2하고 이자 그 다음 줄 거기서 이제 줄바꿈이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고 표 전체 크기는 논리적인 인자까지만 딱 오게 그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 밑에 줄은 표형까지 그렇게 오게 만들어 주면 되고 요 칸의 크기는 이제 요 첫 번째 줄 정해진 기호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을자까지만 오게 그렇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크기 조절 좀 해보자고요. 해서 일단은 표 전체 크기 먼저 줄이자고요. 줄일 때 요 세 번째 줄이 논리적인 인자까지만 오게 우리가 만들어주면 돼요. 흐름을 얘가 이제 그 다음 줄로 내려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크기를 이렇게 줄여주면 돼요. 해서 요 세 번째 줄이 논리적인 흐름을 하고 이렇게 되게 만들어줬고 그 밑에 네 번째 행은 우리 표현 되었을 경우에만 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도 이제 간격을 좀 바꿔보자고요. 우리가 여기서는 요 첫 번째 줄이 특정 규칙의 구애를 받지 않고 고자에서 이제 줄바꿈이 되게 그리고 그 밑에 줄은 지식 2하고 이자에서 이제 줄바꿈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해서 요 사이 선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이제 우리가 그냥 드래그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요 첫 번째 칸 같은 경우는 해결 과정 을까지만 딱 오고 그 밑에 줄로 줄바꿈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위치 좀 바꾸자고요. 왼쪽은 좀 띄었는데 위쪽을 좀 더 띄워야 되겠죠. 위에다가 이제 도형도 집어넣어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요 위치 좀 바꾸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에다가 이제 도형 여기다가 하나 그리고 여기다 이제 하나 그려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문제를 보니까 지금처럼 양쪽 끝이 이렇게 생긴 그 사각형 하나 그려주고 그 위에다가 마른 목골 집어넣고 글씨 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글씨까지 다 써놓고 이거를 복사해서 그 옆으로 옮겨서 이제 글씨만 또 안에 있는 내용만 바꿔주면 되겠죠. 모양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거 정의하고 공통 역할도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 놓고 그걸 복사해서 밑에다가 갖다 놓고 글씨만 이제 수정하면 되잖아요. 해서 이제 도형을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 삽입이라는 메뉴 가고요. 그 다음에 도형, 삽입의 도형이요. 삽입의 도형에 가서 해서 양쪽 모서리가 잘린 거 얘 이용하면 되겠죠. 자, 얘 선택해주고 드래그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표 밑에 이 부분에다가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삽입에 들어가서 이제 도형에 들어가서 우리 마른 목골이요. 자, 요거 이제 선택해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얘 선택해주고 쭉 드래그해서 이제 적당한 크기로 이제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마른 목골이 이제 선택된 상태에서 그냥 이 위에다가 의사 코드하고 이렇게 이제 글씨만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 글씨 쓴 거, 이 마름모하고 이 사각형 둘 다 이제 선택하면 되겠죠. 둘 다 선택하는 방법은 이 두 개 도형이 전부 다 포함되게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돼요. 드래그 해주면 이 두 개가 다 선택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옆에다가 복사를 할 거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면 될 거고 얘랑 같은 행에 오게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 Shift 키 누르고 쭉 드래그해서 복사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도형만 좀 더 크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끝나는 위치랑 표가 끝나는 위치랑 같은 위치에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끝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글씨 바꿔야죠. 그래서 얘 의사 코드라고 되어 있는 거 얘 선택해주고 여기다가 순서 도하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치에다가 이제 우리 도형 좀 집어넣자고요. 우리 삽입이라는 메뉴에 찾아가고요. 도형에 가게 되면 자 이곳에 이제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 있습니다. 얘 선택해주고 그냥 드래그해서 그려주면 되겠죠. 해서 적당한 크기로 이제 그려주고요. 얘는 문제 보니까 지금 잘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린 거는 오른쪽 부분이 잘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이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우리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게 되면 여기 회전하고 있습니다. 자, 요 회전에서 이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회전해서 클릭해 보게 되면 좌우 대칭 얘 선택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 그림처럼 왼쪽 부분이 잘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이 도형은 그렸어요. 그럼 이 도형에다가 우리 효과 집어넣어야죠. 얘가 이제 동그라미 2번이니까 2번을 보니까 그라데이션 효과를 집어넣어라. 선형 아래쪽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 그라데이션 효과 좀 집어넣자고요. 그래서 이 도형을 선택해 놓고 도형 채우기 이쪽으로 가게 되면 그라데이션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그라데이션 효과가 되게 많죠. 이 중에서 문제에서 어떤 거 해라? 선형 아래쪽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게 되면 이제 이름들이 다 나와요. 얘는 이제 선형 대각선, 얘는 이제 선형 오른쪽, 얘는 이제 선형 가운데, 얘는 이제 선형 아래쪽이요. 선형 아래쪽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얘 두 번째 거, 얘 선택해 주면 되죠. 그래서 얘 선택하면 끝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글씨 써야죠. 글씨는 뭐라고 쓰면 돼요? 정의하고 그렇게 써주면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글씨까지 집어넣고 그리고 나서 그 밑에도 똑같이 복사해서 하나 더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그때 우리 복사할 때는 컨트롤 그리고 수직 수평으로 움직일 때는 시프트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꾹 눌러놓고 밑으로 쭉 드래그해서 옮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있는 이 도형은 이 정이라는 글자만 고쳐주면 되죠. 그때 이제 공통 역할하고 쓰면 되는데 그때 이제 역할 이 두 글자가 이제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공통 뒤에서 엔터 한 번만 쳐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통 역할하고 이렇게 나타나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안에다가 쓴 글씨들 전부 다 이제 서식 집어넣어야죠. 자, 문제를 보니까 이제 글꼴은 전부 다 도둠으로 하고 18포인트로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글씨는 보니까 다 까만색으로 돼 있습니다. 자, 그거 좀 이제 하자고요. 그래서 지금 이 도형들이 다 선택될 수 있게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범위 드래그해서 다 잡아주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범위 잡아서 전부 다 선택되게 만들어 놓고 자, 이 글꼴이요. 글꼴에서 이제 도둠이라고 쓰고 엔터. 그리고 글자 크기는 18포인트다. 18포인트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고요. 글자 색깔은 까만색이다 해서 검정 텍스트 1, 얘 선택해주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이제 우리 도둠체 18포인트 하라 그랬고 까만색으로 해라. 그런 지시사항은 없지만 이 그림에 문제 그림에 전부 다 까만색으로 나왔으니까 까만색으로 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세부 조건은 당연히 하는 거고 당연히 이곳에 있는 건 다 작성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지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랑 똑같이 만들어 줘야 돼요. 해서 조건 사항에 안 써 있더라도 글자색은 전부 다 까만색으로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알아서 바꿔줘야 돼요. 알아서.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슬라이드 우리 4번도 이제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